네, 일단 가면서 있었던 해프닝을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입찰한 사건이 제일 마지막에 진행한 사건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했어요. 제가 입찰한 레이 차량 사건 번호가 거의 끝번호였어요. 김천지방법원은 무조건 사건 번호 순대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서 처음에 이제 입찰표를 정리하잖아요. 진행하시는 분들이. 제일 마지막 사건인데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입찰표가. 그래서 저 혼자, 그 뜻은 즉 저 혼자 입찰을 했다는 거잖아요. 단독 입찰. 해서 그냥 마음 편하게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한 분이 계속 이제 기다렸는데 이제 제 차례가 왔죠. 제 경매 사건을 입찰했는데 다른 한 분이 와서 자기도 그 사건을 입찰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진행하시는 이제 집행하시는 분들이 봤는데 없었어요, 입찰표가. 근데 보니까 그 입찰 상자 한 구석에 딱 붙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눈에 안 띄는 곳에 딱 붙어 있어서 그게 좀 착각을 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2명이 입찰을 한 거예요. 2명. 저 혼자 단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좋다 말았죠. 저는 진짜 저는 거의 최저가에서 3만원만 높게 썼는데 저 혼자 단독이면 당연히 단독이니까 저 혼자 낙찰인데, 단독 입찰인데 한 명이 또 입찰을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러면 제가 낙찰될 확률이 아무래도 당연히 떨어지잖아요. 일단 확률상으로 봐도 반반이고. 계속 맘 놓고 제일 마지막 순서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분이 나타나서 자기도 입찰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확인해 보니까 거기 상자 속에 입찰함에 붙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낙담을 했죠. 그래도 희망을 갖고 혹시 이 사람도 거의 최저가에 가깝게 쓰지 않았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이제 봤죠. 근데 까보니까 그분은 760인가 770만원 이렇게 쓰셨어요. 저는 633만원을 썼는데 그분은 750만원인가 760, 뭐 그정 700만원 후반대였습니다. 저랑 가격 차이가, 입찰 가격 차이가 거의 130만원 이상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좋다 말았죠. 낙담을 했죠. 지금까지 낙찰된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분이 나타나서 입찰을 했다고 하고 까보니까 순식간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혼자 단독 입찰이 당연히 된 거였는데 갑자기 한 분이 나타나서 그분이 낙찰이 됐으니까 저한테, 제 입장에서는 진짜 날벼락이었죠, 어떻게 보면. 근데 또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당연히. 그래서 그래도 130만원 넘게 차이 나서 떨어졌으니까 뭐 그렇게 아깝진 않다, 저분은 낙찰돼도 속이 좀 쓰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630만원에 입찰했고 그분은 750인가 760, 770인가 자세는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700만원 후반대, 130만원 넘게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이렇게 됐네 하고 했는데 갑자기 또 그분 입찰표로 확인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집행하시는 분이 인감증명서를 안 넣으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분한테 낙찰 최고가 매수인한테. 그래서 지금 낼게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찰 봉투에 안 넣은 거예요. 그러면 무효입니다. 예, 무효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보증금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구비해야 될 서류는 입찰표에 무조건 거기에 입찰표에 완벽하게 넣고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가 돼야 그거를 제대로 된 입찰로 보는 겁니다. 뭐 만약에 뭐 보증금을 안 넣었는데 나중에 뭐 낙찰되고 보증금을 나중에 넣는다, 이게 안 되잖아요. 다른 서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인감증명서라든지 뭐 법인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물론 이거 본인이 입찰할 땐 그건 필요가 없는데, 이거는 이제 대리 입찰할 때, 아니 법인이 대리 입찰하거나 아니면 개인이 대리 입찰할 때는 개인 인감증명서나 아니면 법원 등기부 등본을 꼭 첨부를 해야 돼요. 입찰표 안에. 입찰표 안에 첨부를 안 하면 무효입니다. 그거는 법으로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증금하고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보증금 나중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거기다 입찰표에 무조건 넣어야 그게 제대로 된 입찰로 그게 성립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분은 결론적으로 입찰 서류 미비로 무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딱 입찰을 했는데, 저는 그러니까 두 번의 반전이 일어난 거죠. 처음에는 한 명이 예상치도 않던 한 분이 나타나서 입찰을 했다고 하고 그분이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폐찰이 됐는데, 또 다시 한번 꼬여 반전이 일어나서 그분이 서류 미비로 입찰 무효가 돼서 결국엔 제가 낙찰이 된 겁니다. 결국에 제가 최고가 매수인이 된 거예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그래서 두 번의 반전으로 인해서 이렇게 스펙타클하게 오늘 낙찰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영상으로도 좀 찍어보고 싶은데, 법원 안에서는 뭐 동영상 촬영이 아닙니다. 법정 안에서는 경매법정도 엄연히 법정이기 때문에 거기 안내문에 보면 써 있어요. 영상 촬영이나 음성 녹음, 뭐 사진 촬영 안 된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웠어요. 그런 순간을 좀 남기고도 싶었는데 영상을 찍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로나마 오늘 파란만장하게 낙찰이 된 후기를 지금 말로나마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낙찰됐어요. 결국 근데 그분도 만약에 낙찰이 됐다 하더라도 좀 그렇게 기분 좋은 낙찰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면 저랑 가격 차이가 딱 두 명 입찰했는데 그분은 거의 130만원 이상 저랑 차이 나게 쓰고, 저는 최저가에 거의 가깝게 썼으니까 그분도 낙찰돼도 만약에 됐어도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진 않았을 겁니다. 뭐 제 예상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대리 입찰을 했는데 준비 서류 미비로 인감증명서를 넣지 않아서 무효 처리가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낙찰이 됐네요.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면 차순위 신고도 못해요. 제가 전에 영상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차순위 신고는 보증금이 그 입찰 보증금에 뺀 금액만큼의 안에 범위 안에서만 차순위 신고가 됩니다. 원래 보증금이 63만원인데 최저가의 10%니까 63만원이죠 630만원이 최저가고 최저가의 10% 63만원이 입찰 보증금입니다. 근데 이거는 재매각 사건이라서 20%가 붙어요. 거의 재매각은 20%나 30%입니다. 보증금이. 만약에 이것도
늘 하던 대로 20% 안 넣고 10% 넣으면 그것도 무효됩니다.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거는 안내는 이제 법정 밖에 그날 입찰하는 사건들 목록에 보면 써 있습니다. 특별 매각 보증금이라고 써 있어요. 그거를 그렇게 공지가 돼 있으면 20% 내라 공지가 돼 있으면 무조건 20%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도 최저가가 630만원이고 원래 했었을 때는 보증금이 63만원인데 이번에 20%가 붙어서 126만원이었습니다 126만원 20% 돼도 그래도 126만원보다 높기 때문에 차순위 신고 자격이 안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 제대로 서류를 제대로 해서 넣었다면 낙찰이 되었겠죠. 저랑 130만원 넘게 차이 나게. 근데 이렇게 아주 해프닝 2번의 반전을 거쳐서 낙찰이 됐네요. 이런 경우를 저는 다니면서 많이 보긴 했는데 제가 직접 겪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낙찰되고도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최고가 매수인이 되고서도 낙찰이 인정 안 되고 무효가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오늘처럼 이제 준비 서류 미비, 뭐 인감 증명서를 안 넣거나 법인 등기부 등본을 안 넣거나 그런 경우는 무효가 되고, 그리고 입찰 보증금이 1원이라도 부족하면 그것도 무효 사유가 됩니다. 정해진 입찰 보증금은 무조건 그 이상은 넘어도 상관없는데 낮으면 안 돼요. 미만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정해진 입찰 보증금도 넣어야 그 입찰 행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거랑 이제 보증금을 깜빡하고 안 넣었다든지 그런 경우는 거의 입찰을 해서 만약에 최고가 매수인 신고인이 되었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전 그렇게 해서 3순위인 사람까지 되는 것도 봤어요. 제가 봤던 경우는. 그러니까 1등이 했는데 뭘로 해서 무효되고 2등도 그래서 2등으로 넘어갔는데 2등도 무슨 뭐가 안 돼서 무효가 돼서 3등이 가져간 경우도 2번인가 본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입찰한 사건하고 그런 거는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 며칠 전에 챙겨놓고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일날 하려면 아무래도 빠뜨리거나 빼먹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미리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아무튼 오늘 이렇게 낙찰이 되는 모습을 오랜만에 영상을 찍습니다. 레이가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괜찮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이것저것 수리해야 될 부분이 있고 실내가 깔끔하진 않았는데 일단 사고가 없고 큰 사고가 없고 앞 휀다 2개만 교체한 건 단순 교체, 겉판만 외판만 교체한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 교체 무사고입니다. 그것도 무사고에 속해요. 다른 휠하우스나 패널이나 이런 쪽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뒤쪽 트렁크 플로우 패널도 아주 깨끗했고요. 예, 저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팔면은 그 판매 가격을 거의 700만원 후반대로 잡았거든요. 이제 그게 소비자 가격하고 아무래도 비슷할 것 같아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그 정도로 잡았는데 오늘 입찰 무효되신 분은 거의 그 가격에 써서 낙찰이 됐었는데 바로 무효가 되셨네요. 어떻게 아무튼 그분 입장에서 안타깝고 제 입장에선 잘 된 거죠. 그러니까 그분도
모르겠어요. 그분도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을까요? 제가 딱 만약에 단독으로 혼자 했는데 막 700, 최저가는 630인데 780 이렇게 단독으로 했으면 그건 더 속쓰리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혼자 저가 이제 최저가로 썼고 됐어도 높은 가격으로 낙찰이 됐었을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그분이었다면 그렇게 오히려 무효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속쓰리잖아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차 꼭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낙찰되는 게 좋을 수도 있죠. 뭐 제 입장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만간 이제 인수하고 매각대금 납부하고 인수하는 영상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